되고 있나요? 그럼 시작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일단 어제 얘기했던 내용들 바탕으로 이어서 좀 얘기해 볼 건데요. 주제는 이제 어디까지 했냐? 일단 스크립트하고 특징 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서브셋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스크립트랍 안에서 그리고 노드화, 네, 노드를 생각해야 된다. 노드를 중심으로 휴리스틱을 꺼내서 적용시키는 거에 대한 예시를 뭐 스크립트랍 오픈은 어떤 실수를 했고 스크립트랍에 3벳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떤 실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포스트 클럽으로 가면은 어떤 실수를 하는 그 다양한 노드에서 다양하게 실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그 부분에서 예시안을 들고 설명을 했고요. 네. 그런 내용들의 맥락은 포스트 플랍과 결국 프리 플랍은 이어지고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 네. 그래서 프리 플랍 레인지 외워서 그거 잘 외우면 해결되는 스크릿이 아니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저희가 그럼에도 스레솔드를 중심으로 외웠던 건 결국에 그 레인지의 스레솔드는 저희의 균형 감각을 길러주거든요. 예, 저희가 이 레인지, 이 영역에서 끄트머리는 어떻고 그거에 대해서 상대가 이런 실수를 하면은 그 끄트머리를 이렇게 플레이하고 상대가 저런 실수를 하면은 이 스레솔드를 이렇게 플레이하고 요거에 대해서 균형 감각을 잡고 조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조정하는 기준점이 트레솔드니까 결국 트레솔드 자체를 외우는 거는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이미지 연상법으로 최대한 빠르게 외워서 어떤 본질적인 비중을 더 중시하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 뒤 이야기들을 좀 해볼 건데 포지션 EV라는 개념이 있고 번팅 이펙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다룰 거고요. 포지션 EV는 사실 지난 1, 2, 3번 개요를 이야기하면서 조금 다뤄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번팅 이펙트는 안 말했으니까 이번에는 그걸 더 얘기를 해볼게요. 예, 그리고 유어스택, 예, 유어스택과 팟사이즈에 대한 인센티브, 이건 SPR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 인센티브의 종류가 다양할 수 있는데 상대도 인센티브의 종류가 다양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게 실수인지언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대가 실수고 상대가 균형에서 벗어나는 플레이를 계속 하는데 그것은 알고 보니까 상대가 어떤 특정 인센티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플랍을 보고 싶다든지 호기심 이런 감정도 이 게임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고요. EV랑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EV는 철저하게 그 칩을 기준으로 위닝과 루징을 기준으로 나눈 어떤 가치이고 인센티브는 이제 그거 외로도 그냥 플레이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가치에 대한 어떤 호불호 또는 동기에 대한 이야기겠죠. 결국은 그걸 인센티브라고 불러요. 그리고 심지어 이 인센티브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저희가 쓰는 솔버에서도 이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그런 계산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적용시켜 놓고 레인지를 솔빙하면은 또 다른 탓으로 가기도 하고 우리 레인지 구성이 전혀 달라지기도 하고 우리의 백 사이즈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건 이제 노드락이랑 뭐가 다르냐? 노드락은 이 레인지들에서 마이너스 2B를 최대한 안 하려는 쪽으로 노드락이 적용되는 반면에 인센티브는 2B는 마이너스나 인센티브로는 플러스면 그 플레이가 굉장히 권장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게 EB랑 인센티브의 차이거든요. 노드락과 인센티브의 차이이긴 한데 그것도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스탠다드와 익스플로이트 이거 6맥스를 중심으로 오늘 RFI 저거 레이즈 퍼스트 인 스팟부터 디펜스 스팟, 플랫, 3벳, 4벳, 5벳, 셔브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스레숄드 4분면과 파켓 그 대각선을 기준으로 한번 경향성을 파악해 볼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는 엑셀 시트로
이걸 분석을 했죠. 그래서 그 시트와 맞게 한번 쭉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복습하자면 프리플랍은 빅블라인드와 스몰 블라인드가 팟에 쌓여있다. 그리고 포스트 플랍이 3개나 더 남았다. 그리고 내 카드만 보고 액션을 해야 된다. 보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특징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빅블라인드와 스몰 블라인드가 팟에 쌓여 있어서 팟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NT가 있다면, 스트레블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팟에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에 따라서 저희 레인지가 굉장히 달라지고, 오픈 사이즈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대응하는 3벳에 대한 전략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빅블라인드가 3벳을 할 때 12BB로 하는지, 13BB로 하는지, 11BB로 하는지에 따라서 빅블라인드의 3벳 레인지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은 빈도가 달라진다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레인지 구성 이것이 홀라되는지 아니면 멀지하게 되는지 리니어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한 1dB 차이가 굉장한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 후로도 포스트 플랍이 3개나 더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 플랍 10의 전략이 12BB 3벨 레이즈로 IP가 프리플랍 콜로로 끝나면서 플랍이 열리고 저희가 프리플랍 레이저 5P로서 10을 할 때 우리가 프리플랍에 11BB 레이즈를 했는지 13BB 레이즈를 했는지 따라서 플랍 10의 전략이 빈도나 그에 대한 사이즈나 전혀 달라진다. 네, 포스트플랍 플레이가 달라진다는 거 얘기를 했었고요. 자기 카드만 보고 액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카드를 보고 이 카드가 들고 있는 속성이 무엇인가, 포스트플랍의 이 아웃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수트와 오프수트 이런 빈도라든지 그런 나의 그 홀카드 2장으로부터 알 수 있는 속성들을 굉장히 많이 떠올리고 그것으로부터 액션을 결정하는 게 프리플랍의 특징이다. 네, 이런 얘기였고요. 편견은 아까 말한 거에 정반대를 말하면 편견이겠죠. 팟이 작아서 사이즈 민감하게 볼 필요가 없고 인센티브는 대체로 콜 왜냐면 싸게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 인센티브에 대한 걸 너무 편협하게 본다든지 그리고 림프에 대해서 안 좋은 전략으로 고정관념을 갖는다든지 이런 거 다 편견이고요. 저희는 프로페셔널 레벨이 되기 위해서 지금 수업을 듣는 거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편견으로 볼 수 있다. 왜냐면 우리는 한 푼, 두 푼이라도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본질적으로 스트릿과 빈도 사이즈에 대해서는 포스트 플랍 플레이랑 별반 다를 게 없고요. 네, 포스트 플랍이 프리플랍을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프리플랍을 할 수 있는 모든 액션은 전략이기 때문에 상대가 얼마나 실수하고 어디서 실수하느냐에 따라서 프리플랍에도 노드가 있죠. 스퀴징을 할 수도 있고요. 플랫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음, 쓰리벳을 어느 사이즈로 하냐에 따라서 콜레인지를 상대가 얼마나 많이 실수하냐 이거 생각해서 저희 쓰리벳 사이즈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액션들은 모든 프리플랍에 존재하는 노드는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상대는 가장 잘 모르는 그 중심점에 만나야 된다. 그런 것들을 프리플랍에도 해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핸드 서브셋은 똑같죠. 4분면 얘기했고요. 그랜드 라인 얘기했고, 하이카드 밸류인지, 커넥터인지, 개펀지, 투개펀지, 쓰리개펀지, 이게 수트인지, 오프수트인지, 이것의 비율 차이는 어떤지, 내가 비율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실수가 아닌지, 아니면 처벌을 하려고 비율을 바꾼 건지, 이런 것들 다 얘기했고요. 노드에 대해서도, 프리플라 레이저로부터 출발했을 때 나오는 모든 노드들, 그것은 저희가 10에서 할 수 있냐 없냐로 결정할 수도 있고요. 책 레이즈를 할 수도 있죠. OOP면은. 프리플랍 콜러는 대부분 스탠다드한 결론이 결국엔 뭐 책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그 저거 뭐야 스텝뱃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관련한 노드로 계속 펼쳐질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사실 인 포지션이나 아웃 포지션이나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IP는 본질적으로 프리카드를 볼 수도 있고, 레이즈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콜을 해서
다음 스트릿으로 이 현재 스트릿을 콜로 끝낼 수도 있죠. 아웃 오브 포지션은 그렇지 못하다고 했죠. 훨씬 더 베리언스가 세요. 인 포지션보다 아웃 오브 포지션이. 왜냐하면 체크를 해도 다음 스트릿으로 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뱃을 해도 그 인 포지션이 콜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예. 책을 했을 때 책 레이즈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죠. 그대로 프리카드로 다음 스트릿 바로 넘어갈 수도 있죠. 이처럼 아웃 오브 포지션은 그 해당 노드에 대한 장악력이 좀 떨어진다. 그것이 포지션 엣지라는 개념이고, 포지션 엣지가 프리프라 레이저, 프리프라 콜러보다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런 가중치 얘기했고요. 팟타입 휴리스틱, 이 팟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싱글 레이즈 팟인지, 아니면 3배 팟인지, 4배 팟인지, 콜드콜 팟인지, 림프 팟인지, 플랫 팟인지, 플랫 팟 얘기했죠. 플랫 팟인지, 그리고 뭐, 콜드 3배 콜 팟인지, 아니면 멀티웨이 팟인지, 이런 것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스택에 비해서 지금 쌓여있는 이 팟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포지션 EB와의 관계. 포지션 EB는 결국에 다양한 노드로 퓨처리스틱한 노드들, 그러니까 다음 스트릿, 그 다음 스트릿에 예상이 되는 그 노드들 가운데서 내가 가장 수익을 많이 보는 노드로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포지션 EV가 존재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이 SPR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팟이 우리 스택에 비해서 너무 커져가지고 결국 all in all fold, all in all call, all in all check 이지선다의 경우만 존재하기 때문에 노드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 책레이즈, 책레이즈, 뭐 이런 노드라든지 아니면 책콜, 동크올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사라질 수 있다. 왜? SPR이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뱃을 해봤자 그게 올인하는 거나 뱃을 하는 거나 별반 오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 선택의 다양성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노드가 없어지고 SPR이 낮아질수록 몇 가지 노드밖에 없어져요. 그래서 아로 포지션이든 인 포지션이든 굉장히 이 노드에 대한 장악력이 서로가 동등해지는 거예요. 동등해진다는 건 사실상 원래는 IP가 유리했는데 동등해지는 거니까 반대로 말하면 아웃 포지션은 원래부터 불리했으나 이 SPR이 낮아지는 경우에서는 드디어 구속되었던 그 포지션 엣지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OOP가 유리해진다. OOP가 유리해진다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체글 하고 스텝뱃을 할 수 없고 체글 하고 스텝뱃을 하면 곧바로 오링을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핸드들이 OOP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함부로 인포지션에서 어떠한 그 노드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예. 스트릿은 결국 분리되지 않고 노드로 생각을 해줘야 되고 퓨처 스트릿에 존재하는 노드들 그것들이 있는 한 결국 자기 스트릿은 개별적인 게 아니다. 오픈 사이즈에 따라서 플랩 전략 차이도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고, 보드 커버리지도 결국 스트릿이 분리되지 않아서 다음 스트릿에서도 나의 레인지들이 전체적으로 이 보드를 커버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상대가 나를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었으니까 되게 중요했고요. 더 중요한 건 사실 더 상위 차원의 커버리지는 노드 커버리지라고, 보드는 당연히 그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이 노드 자체도 내가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이 노드에 대해서 해당 노드의 레인지가 부족하진 않느냐, 이런 것들 다 생각해줘야 돼요. PC들은, 배드 레귤러들은 전혀 이런 경험도 없고 역량도 없습니다. 기르는 훈련도 안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프로페셔널한 레벨에 가는 이 지금 수업 듣는 사람들은 노드 커버리지를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겠죠. 여기가 윌레이트가 결정되는 곳이니까. 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제 오늘 수업 얘기하면 포지션 EV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예. 인포지션, 아웃 포지션 이거 다 얘기했죠? 넘어갈게요. 버먼팅 EV. 버먼팅 EV는 뭐냐? 제가 늘 핸드 히스토리 설명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마다 이제 나오는 건 우리가 지금은 실수여도 다음 스트릿에서는 그게 돈을 버는 행위라면 그럼 그 두 개 비교했을 때 지금 잃는 것에 비해서 버는 게 더 많다면 지금도 버는 거다. 지금도 잃어도 된다. 지금 잃어도 된다. 어차피 나중에 더 많이 버니까.
그것이 이제 범 헌팅 모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상대가 어차피 리버에 실수할 걸 알아요. 상대는 어차피 리버에 굉장한 실수를 해줘요. 예를 들면 오버블러프를 리버에 항상 해줘요. 그러면 저희는 리버에 가야 되는 이유가 생긴 거죠. 리버에서 헌팅을 해야 돼요. 리버에서 저 새끼가 실수하는 걸 다 받아 처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매한 핸드로 다콜해서 리버에는 리블러프하고 좋은 핸드로는 레이저 안 하고 콜만 해서 리버에도 맥스 밸류 뽑고 요 두 가지 경로로 항상 어떻게든 엔간하면 리버에 가겠죠.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는 그 선 안에서 그것이 트레շ홀드고 그 트레셔들을 알려면 MDA와 솔버를 통해서 연구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런 개념들 총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그것이 그 거기서 그런 방식으로 버는 돈이 종류가 범 헌팅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퓨처식 익스플로이트 EV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음,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버먼팅은 지금도 돈을 벌고 다음 스트릿도 돈을 벌고 그 다음 스트릿도 돈을 번다. 이런 것들은 버먼팅이고 지금은 잃는데 나중에는 번다. 이건 퓨처 익스플로이트 EV라고 부르면 돼요. 퓨처 익스플로이트 EV는 결국 버먼팅 EV 안에 소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돈 버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어쨌든 EV의 종류가 있고 이것은 단순히 솔버 안에서 보이는 EV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이비인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항상 염두하셔야 되고요. 돈 벌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모든 액션들은 다 돈을 벌 수 있냐 없냐로 갈릴 거예요. 그거에 퓨처이스트를 그러니까 지금은 손해인데 그래서 폴드 아니에요. 퓨처 익스플로이트 EB까지 고려했을 때도 결국에 손해라서 지금 폴드 이게 맞는 거예요. 예. 지금 이거 콜하는 거 수익적이에요. 근데 레이즈 하면 더 수익적이에요. 근데 상대가 EU 스트릿에서 굉장히 그 트래시 핸드들 에어로도 배를 해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요. 그러면 지금 레이즈 하는 거는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정답은 손해겠죠. 왜 손해냐? 상대 퓨처 스트릿에 대한 익스플로잇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했을 때 지금 레이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지금 버는 건 돈을 덜 버는 거겠죠. 덜 버는 거면 포커에서는 제로섬 게임이라 이게 제로섬 게임의 특징은 각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감정적으로는 각박해요. 그래서 덜 벌면 그거는 잃는 거예요. 가장 많이 버는 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준치를 올려야 돼요. 완전 냉정해져야 돼요. 조금이라도 덜 벌면 그건 잃은 거예요. 그래서 버먼팅 EB와 퓨처 익스플로이트 EB, 포지션 EB 이런 거 다 챙겨야 되고요. 허드 매니징 EB라고 이건 뭐냐? 나름의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퓨처 스트릿 EB와 익스플로이트 EB야, 뭐, 버먼팅 EB 이런 것들을 존나 챙긴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의 허드는 점점 그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변화가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경우에 그 유의미하다는 건 PC들조차도 아, 이 새끼 뭔가 이상한데? 아, 뭐, 나 좀 다르게 해야겠다. 이렇게 알아채는 그때까지의 변화가 유의미한 거겠죠. 그 변화는 저희한테 별로 안 좋겠죠. 왜냐면 상대가 제정신 차리게 해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매니징을 해야겠죠. 그 부분에서 말하는 게 허드 매니징 EB예요. 지금 퓨처 스트릿과 범원팀적으로는 EB 플러스인데 허드 매니징으로서는 마이너스예요. 그 두 개 저울질을 했을 때 뭐가 더 수익적인가 생각해보고 액션을 해야 돼요. 이건 머리가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이거는 실제로 인게임 해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허드 매니징 입이라는 건 음, 생각보다 너무 단순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PC가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치고 있는데, 이 새끼를 너무 각박하게 패버리면, 존나 지금 바로 자리 일어날 기세예요. 너무 많이 잃었어요. 그러면 맥스 익스플로이트 하지 않고, 소프트하게 익스플로이트 해서 돈을 조금만 벌고 마는 거예요. 얘가 안 떠나야 되니까. 진짜 그 프로페셔널한 플레이어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요, 버먼팅이랑 반대예요. 버먼팅은 지금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가는 거고요.
예, 허드 매니징 EV는 지금은 약간 손해인데, 그 지금 많이 딱 한 번 벌고, 그 다음에 PC가 마음 상해서, 감정 상해가지고 테이블 뜨는 게 손해라서 그냥 지금 덜 익스플로이트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뭐, 또 프라이빗 게임 가면은 VVIP가 최저 뭐 31 이하면은 강제로 그 클럽에서 퇴장당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최저 이제 허드들을 다 넘기기 위해서 그 마이너스 EB 행동을 계속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허드 매니징 EB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런 식으로 허드 매니징 EB는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이 PC를 떠나게 하면 안 된다. 기분 좋게 해줘야 된다. 이 PC를. 그럼 내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이 새끼 스택을 1BB로 더 먹게 그게 아니라 한 2, 3BB 잃어도 어쨌든 얘가 계속 이 테이블에서 게임을 즐기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네. 네. 음,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온라인에서는 허드 매니징은 거의 할 필요가 없고요. 오프라인을 위주로 생각해주면 좋아요. 네. 예, 온라인에서도 뭐 채팅이 있으면 뭐, 있어 쿨러, so sick, 뭐 이런 거 이제 알려주는 게 매니징이고요. 예, 그, 레이즈를 너무 자주 하지 않는 거, 뭐 그런 것도 이제, 그니까, 그건 나중에 알게 돼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알게 되고요. 뭐, 어쨌든, 어, 지금은 저 네 번째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언제 신경 써야 되냐면, 버먼팅 퓨처 익스플로이 EV를 너무 잘 챙기다 보니까 피쉬들이 이제 본인만 나타나면 다 떠나서, 그리고 막 커뮤니티에도 이 새끼 씨발 이 새끼랑은 치기가 싫다. 존나 맨날 레이즈만 쳐하고 씨발 뭐, 존나 터프한 스프 한번 만들고, 아, 이 새끼는 존나 안 될 새끼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때쯤에 허드 매니징 EV를 신경 쓰면 돼서요. 지금은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철저하게 아주 잔인무도하게 하셔야 돼요. 예. 왜냐면 지금 실력이 탄탄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한창 공부하고 성적을 내고 증명해야 될 시기인데 뭘 허드 매니징까지 하고 있어요. 예. 악명 높을 때까지는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예. 그런 식으로 최대한의 수익, 최대한의, 예, 그냥 PC가, 뭐야, 너 새끼랑 안 쳐, 이렇게 떠날지언정, 어쨌든 말라 죽을 직전에 허드 매니징 하면은 다시 풀리거든요. 그냥 계정 새로 만들고, 닉네임 바꾸고, 매너 좋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없어서,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게임 이론 안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휴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게 중요하고요. 네. 번팅 이펙트. 번팅 이펙트라는 게 뭐냐? 프리플랍계 블락커라고 보면 돼요. 블락커라는 게 뭐냐? 포스트 플랍에서 이제 나의 홀카드가 있고, 상대의 홀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버려진 카드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홀덤에서 제일 중요한 건 52장의 카드는 다 고유한 카드라서 한 장이 빠지면 중복되는 카드는 하나도 없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에이사트가 갖고 있으면 이제 상대방은 에이사트를 절대 가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걸 블락커라고 부릅니다. 이 블락커는 포스트플랍에서만 이용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수학적으로 그냥 증명이 된 건 프리플랍 안에서도 블락커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 예, 그런 것들이 나왔고요. 뭐, 그 관련한 이론이 번팅 이펙트 티어리예요. 번팅 이펙트, 이건 뭐냐? 그러니까 한업에서 오프라인에서 아재들이 뭐, 에이스 다 빠졌네? 그러면 나 이거 콜해야지. 뭐, 예를 들면. 뭐, 높은 거 다 지금 들고 있는 거 아니야? 나 낮은 걸로 길이 달라. 이런 거 다 번팅 이펙트예요. 그게 실제 수학적으로 유의미한
논리고요. 그 굉장히 수익적인 어떤 스팟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논리기도 해요. 휴리스틱의 일종인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재들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건데 실제로도 진짜 유의미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그 사람들은 너무 과도하게 그걸 가중치를 두지만 일단 존재한다는 건 아셔야 되고, 번팅 이펙트를 설명을 좀 드리면, 예시로 지금 어떤 걸 설정했냐면 식스맥스, 포스트플랍, 인클루드, 그냥 뭐 상관없어요. 이거는 뭔 말인지 상관없고 그냥 식스맥스 우리가 늘 하던 그 6맥에 100BB, 예, 그리고 아무거나 해가지고 GTO 오픈에 GTO 3배, 뭐 그냥 흔한 거예요.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거, 범용적인 거 깔아놨고요. 예, 다른 하나는 뭘 깔아놨냐, 저거 그 식스맥스에 나인맥스로 바꿔볼게요. 여기서 나인맥스로 바꾸고요. 똑같이 100BB, 제너럴, GTO, GTO. 예, 똑같이. 예. 그러니까 6명이서 할 때랑 9명이서 할 때랑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는 거예요. 이게 뭔 차이냐? 번팅 이펙트라는 건 카드가 얼마나 빠졌는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을수록 이 번팅 이펙트는 굉장히 어, 효과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을수록 해저업에서는 번팅 이펙트가 거의 존재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많은 카드가 아직 남았으니까. 근데 9명이서 게임 치다 보면은 벌써 18장 썼거든요. 예. 플랍에 3장 쓰고 턴리버 2장씩 쓰니까 결국에 우리는 한 게임당 존재하는 카드들 중에서 절반 이상을 쓴다는 거거든요. 예. 거기다 번 카드 버리고 뭐 그러다 보면은 절반 이상을 쓰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예.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이 콜카드 2장은 꽤나 유의미한 비율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6명이서 할 때랑 9명이서 할 때랑 11명이서 할 때랑, 예, 그런 식으로 계속 달라져요. 오마를 할 때랑 다 다르겠죠. 번팅 이펙트는 어쨌든 사람이 많을수록 뚜렷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를 솔버에서도 이런 내용이 반영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음,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은, 이제 레이즈랑 폴드랑 비교했을 때 더 우수한 것들을 밝은 색깔로, 그러니까 초록색에 가까운 색깔로 뜨고요. 폴드가 더 수익적이다 하는 것들은 빨간색으로 떠요. 예. 붉은색 계열로 가면 갈수록 폴드가 더 수익적인 핸드들이고요. 초록색으로 가면 갈수록 폴드보다는 레이즈, 오픈하는 게 더 수익적인 핸드들이 나와요. 그리고 폴드나 레이즈나 그게 그거인 조금 애매한 핸드들은 이 우유 색깔로 떠요. 네. 이런 식으로 뜨고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네, 레이즈랑 폴드랑 비교했을 때 색깔들을 나타났죠. 4분면을 그리면서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비교해 보자고요. 4분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파켓으로 쭉 있고, 네, 대각선. 네, 일단은 1분명 이쪽에 그 브로드웨이 슈트 역할을 보면은 지금 사실 달라지는 게 연한 색깔로 조금 더 있는 게 식스매스. 이 왼쪽이 식스매스죠. 퀸 7부터 퀸 4까지 살짝 묽어졌어요. 붉은색이 조금 완화됐어요. 그러나 나이맥스로 가면은 이런 그러니까 퀸 7부터 퀸 4까지 요 부분에서 우유 색깔이 없죠. 예, 묽지 않고 그냥 빨개요. 이거 뭔 말이냐? 번팅 이펙트는 내가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거 들고 있으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좋은 거 들고 있을 수 있다. 내가 좋은 거 들고 있으면 상대들은 안 좋은 거 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요 블락커에 대한 개념인데, 저희가 퀸엑스를 들고 있으면 상대들은 3벳을 에이스나 킹으로 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UTG에서 오픈했을 때 가장 기대하고 싶지 않은 상황은 우리가 빅블라인드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버튼이나 컷오프 같은 인포지션을 상대로 3벳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억울하게 폴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콜을 해서 불리하게 스타트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저희는 기대하기 싫잖아요. 예, 그런 거 기대하기 싫은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레이즈 오픈 EBB를 한다는 건
그런 상황을 최대한 덜 만드는 핸드로 오픈을 하고 싶겠죠. 그거는 뭘까요? 에이스일까요? 퀸일까요? 에이스 킹일까요? 아니면 퀸이나 잭일까요? 정답은 퀸이나 잭으로 하는 건 손해고, 에이스랑 킹으로 하는 게 정답이겠죠. 에이스랑 킹으로 오픈을 해야 상대가 3벳을 할 것 같은 그 에이스랑 킹을 자기들이 블락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논리가 있다. 예, 얘기를 해드리고요. 1분면을 보면은 그런 효과가 잘 나타나죠. 예, 3벳을 맞을 수 있는 핸드들. 예,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지금 EB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반대로 6맥스 그런 번팅 효과가 좀 덜한 포맷에서는 이런 것들이 3벳을 좀 그 심하게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걸로 오픈하든 말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퀸 7, 퀸 6, 퀸 5, 퀸 4 이런 거 오픈하면 되나요? 했을 때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닌데 적어도 익스플로이트 할 여지의 어떤 영역이 됐다는 거죠. 6맥스에서 9맥스와 다르게. 예. 그리고 이분면, 요 둘째, 오프수트 그 브로드웨이, 오프수트 브로드웨이를 보면은 퀸이랑 잭이 또 빨간색이죠. 예, 퀸, 잭, 퀸, 잭. 예. 이런 거 다 빨간색인데 여기서는 우유 색깔, 예, 크림 색깔. 그러니까 번팅 이펙트는 사람이 많을수록 강해지니까 퀸잭이 오히려 부정적인 네거티브 블라커가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포지티브 블라커, 포지티브 블라커, 이런 거, 이런 거, 요런 거. 예. 지금 보면은 에이스를 한 장 들고 있다는 점에서 포지티브한 블락커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오픈하면 내가 개쓰레기인 건 알지만 상대들이 에이스 X로 나한테 쓰리벳을 갈겨서 내가 칩을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 조금 덜 할 수 있다. 그것이 퀸 잭보다 색깔이 연한 이유라는 거예요. 예. 반대로 식스매스에서는 그런 이펙트가 사라지니까 에이스5는 그냥 철저하게 아웃츠도 몇 개 없고 별로 안 좋다. 차라리 이런 걸로 하는 게 낫다. 라고 결론이 나는 거고요. 원래 사실은 에이스5보다 퀸잭 옵수시 옵수 안에서는 그나마 더 페이버빌리 그 플레이어빌리티가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면 3벳을 치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전혀 블락을 그 에이스가 해주진 않거든요. 이건 그냥 사실 거의 뭐 의미가 없어요. 그 두 개 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 그런 점들이 에이스5 업속에 대해서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점이고요. 뭐 이런 점에서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런 번팅 이펙트가 연관이 없는 넘버 수트들, 넘버 오프 수트들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똑같죠. 예, 여기는 연관이 없으니까. 음. 끽해봐야 조금 색깔이 연해지냐 마냐 이 차이죠. 네. 지금 6맥스는 6명이고 9맥스는 9명이라 3명이 더 추가된 거예요. 3명이면은 저기 뭐야 UTG부터 하이제 컷오프까지 그러니까 버튼 스몰 빅이 한 번 더 생겼다 이 정도 생각이에요. 엄청 강한 거죠. 네. 엄청 다른 거예요. 네. 네. 아무튼 네. 네, 그거를 프리플랍 안에서 말하면은 그게 번팅 이펙트고 그런 상황은 뭐 포스트 플랍일 거니까 그러면 그때는 블락커라고 불러요. 네. 용어가 다른 건가? 뭐 왜 그렇게 달리 불러요? 하면은 제가 또 다른 거 얘기해 드릴 건데 블락커랑은 사실 다른 개념이긴 하거든요. 번팅 이펙트는. 근데 일단 블라커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블라커 이펙트의 어떤 특성을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있긴 해요. 번팅 이펙트가. 예, 그래서 설명을 드렸을 때,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아까 얘기하신 거는 얼추 맞고요. 네. 이제 번팅 이펙트는 이제 빠진 카드들에 더 주목을 하긴 해요. 빠진 카드들. 그러니까 뭔 말이냐?
뭐 빠진 카드가 뭐냐 했을 때 이게 사실 더 정확한 그러니까 지금 버팅 이펙트를 설명하는 조금 정확한 말이기도 한데 여기서 버튼이 이렇게 코라는 거 여기서 코라는 거 예, 이렇게 있을 때 EB가 뭐 볼까요? 네. 지금 왜 3파켓이 줄어들었을까? 예, 요 주제가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번팅 이펙트의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아재들을 설명했어요. 한옥 아재들, 오프라인 치는 아재들이 에이스 빠졌고, 킹 빠졌고, 다 빠졌네? 나 승산 있어. 예, 그런 얘기랑 거의 똑같아요. 지금 6명이서 있을 때는 이 3파켓의 존재 유무는 일단 1순위가 샘 마이닝이잖아요. 예, 셋을 맞추러 간다는 의미에서 샘 마이닝이라 부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셋 마이닝을 하러 가는 핸드들이에요. 이 언더 파켓들, 로우 파켓들은 결국에 플락 깔리면 3오버지 뭐 2오버, 1오버겠어요? 이게 탑 페어가 될 수 없잖아요. 결국에 이것은 굉장한 블러프 또는 그러니까 블러프 아니면 셋 맞추기 요거밖에 안 되는 핸드들인데 그런 면에서 이것이 아예 사라지면은 이런 핸드들밖에 안 남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높으니까 이 보드 커버리지를 위해서 요것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나인맥스로 가면은 이 고유한 3파켓의 역할 중 하나가 셋마이닝인데 3이 과연 플라톤 리버에 깔릴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논할 수 있거든요. 나인맥스쯤 가면은. 뭔 말이냐? 컷오프까지는 이 3을 다 갖다 버리잖아요. 나인맥스에서는 3파켓을 다 갖다 버리거든요. 예. 지금 3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다 갖다 버렸죠. 그럼 상상을 해보자고요. 여기서 3이 빠질 확률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100% 폴드인데 지금 이 5명이서 3을 한 명도 안 갖고 있어야 정상적으로 얘가 셋 마이닝 할 수 있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사실 셋 마이닝이 비수익적이게 돼요.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예. 왜냐면 확률상으로 3은 4장 있는데 그중 2장은 내 손에 있고 나머지 2장은 어딘가 있을 텐데 그게 5명의 핸드 중에 3이 하나라도 껴있으면 나의 아웃수는 이제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이 한 장짜리 핸드라면은 이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게 훨씬 나아요. 적어도 투오버에 투페어 드로우라도 있지. 이거는 투페어 드로우도 없고 오직 셋만 위에서 달려가는 했는데 블러퍼 아니면 근데 그 셋도 아우치가 한 장 또는 어쩌면 이 5명이 예를 들면 이 UTG 플러스 원 사장님은 38 옵스 받아가지고 버렸고 로우잭 청년은 저기 뭐야 킹 3 옵스 받아가지고 그 죽었고 그리고 나는 지금 탐파켓 들고 있는데 샘마이닝 한번 해볼까 하면서 콜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3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픈은 하거든요. 심지어 콜도 가끔 하고 그러니까 버튼에서는 이 3에 대해서 폴드를 했으니까 좀 더 언블락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이 덜 빠졌어요. 나인맥스보다. 이 2명 안에서 3이 빠질 확률이 나인맥스보다는 좀 줄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버튼에서 3파켓 같은 거를 더 많이 콜해요. 4파켓. 확연히 차이가 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번팅 이펙트의 본질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돼서 블락호 이펙트까지 연결이 돼서 그 두 개를 한꺼번에 설명을 드린 거고, 포스트 플랍에서는 이게 빠졌느니 마느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만큼 충분히 막 연관이 있지 않잖아요. 예. 그냥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래서
프리플랍에만 번팅 이펙트가 조금씩 작용을 한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한 채로 레인지가 설정돼서 포스트 플랍 가면은 그 이상부터는 번팅 이펙트를 고려할 수 없겠죠. 이미 고려해서 레인지 다 잡아놨으니까. 음, 그래서 이런 프리플랍계 블락커 내 삶이 얼마나 빠졌나. 예를 들면 내가 낮은 거 들고 있으면 앞에 사람들이 다 버렸을 확률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카드들에서 싱글레이즈 팟이라면 이 플라톤 리버에 높은 브로드웨이가 뜰 확률이 식스맥스보다 훨씬 높다라는 결론이 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번팅 이펙트예요. 그렇죠. 그쵸. 3이 빠졌을 확률이 훨씬 높죠. 평균보다. 그래서 그 3포켓은 아우츠가 몇 개 없는 채로 그냥 블러프로 오픈하는 거예요. 그보다는 그 오픈보다는 앞에 누군가 한 명이 오픈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콜을 하느냐 마느냐가 사실은 셀 마이닝이 가장 고려가 많이 되는 요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수익과 손실을 따질 때 번팅 이펙트를 적용하면은 사실 오즈가 나와도 아우츠 기준으로는 오즈가 아예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셋 마이닝은 아우츠가 두 장 있으니까 그리고 인플라이즈 오즈를 고려했을 때 칩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다면 지금 팟의 한 15배, 뭐 10배 이상 팟이 더 불어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셋 마이닝은 수익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번팅 이펙트로 인해서 사실은 뭐 팟이 커지든 말든 어차피 셋이 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 손해가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번팅 이펙트고요. 네. 두 번째로 레인지 익스플로it과의 연계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에이스와 킹이 빠졌냐 안 빠졌냐 에이스 5 옵수시 왜 UTG에서 6맥스보다 9맥스가 조금 더 이비적으로 오픈하는 게 그나마 덜 손해가 되냐 덜 손실적이냐 이 얘기가 레인지 익스플로it이고요. 왜냐하면 상대가 3벳을 하거나 뭐 그럴 만한 것들을 다 블락하고 있고 반대로 상대가 폴드에서 팟을 스틸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언블락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레인지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다. 내가 에이스 5를 갖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능하다. 뭐 그런 솔버로부터 나오는 것들이고요. 이제 포지션별 증감은 뭐냐? 아까 말했듯이 뒷포지션으로 갈수록 앞 포지션에서 폴드한 것들이 다 낮은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거 들고 있으면 원페어를 맞출 확률이 상대적으로 평균보다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게 포지션별 증가고요. 나의 확률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네. 그 반대로 내가 낮은 거 들고 있으면 상대들이 애초에 앞 포지션에서 앞집들이 다 폴드했기 때문에 그 낮은 거 갖고 버렸기 때문에 보드에 뜰 확률은 줄어든다. 이게 감소에 대한 얘기예요. 음, 버팅 이펙트. 다음, 유효 스택과 팟사이즈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이제 유효 스택이 얼마나 있냐.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여기서 콜을 하면은 플랍에 80BB가 되고 80BB 플랍에서 우리는 20BB 정도 남은 상태에서 여기 플랍을 보나 안 보나 사실 거의 다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유효 스택이라는 게 나의 20BB를 뜻하는 거겠죠. 예.
팟이 이미 80bp고 내가 20bp 들고 있으면 실제 우리는 60bp 게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80bp 팟이 플랍의 행성이 되고 거기서 올인을 하면 20bp라서 그냥 팟의 25%밖에 그 차지하지 않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프리플랍에 이거를 콜해서 플랍을 보고 그 상대 에쿼티를 막 증가시켜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나? 예,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효스택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내 인센티브가 달라진다. 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예, 이 인센티브는 그 사실 아까 말했듯이 이비적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측면들이 함께 다 고려가 된다. 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음, 팟이 지금 100BB가 있고 음, 다인맥스가 아니라 50BB가 있다 치면은 100BB 대 50BB로 유효 스택이 다르죠. 유효 스택은 한 사람이 200BB 들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50BB를 들고 있을 때 유효 스택은 여기서 500 그러니까 그 200BB가 아니라 50BB 요걸 유효 스택으로 기준으로 잡아요. 실제 올인했을 때 팟에 돈을 얼마나 넣느냐 요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작은 집을 기준으로, 작은 스택을 기준으로 유효 스택이라 부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UTG 오픈 뭐 이런 거 똑같이 하고 뭐 조금 더 쉽게 음, 네, 이런 부분에서 레이 포지션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네, 한쪽은 저 왼쪽은 100BB, 한 오른쪽은 50BB예요. 그리고 노란색은 올인, 분홍색은 포벳, 초록색은 콜. 예, 이렇게 지금 한눈에 봤을 때 직관적으로 보이는 변화는 노란색 영역일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가 이 3벳을 이 인포지션에서 했을 때 컷오프의 반응, 이 프리플라 레이저의 반응이 확연히 다른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00BB 기준으로는 올인을 두 콤보밖에 안 하는 반면에 두 종류의 핸드들밖에 안 하는 반면에 50BB 게임에서 가면은 5파켓도 올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킹, 퀸, 킹, 잭, 에이스, 퀸, 옵스. 이런 것들이 다 올인을 하고 있다. 예. 왜 그럴까? 이건 어떤 의미냐? 예. 실상 지금 보면은 음, 지금 레이즈 하나, 올인 하나, EV가 똑같죠? 예. 그러니까 EV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예. 그러니까 인센티브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건. 뭐냐? 그러니까 여기는 100BB 기준으로 똑같고, 여긴 오히려 콜이 마이너스가 되죠? 50BB에서. 예. 그러니까 뭔 말이냐? 지금 보면은 50BB로 치면은 콜을 하는 순간 12, 13BB 정도가 팟이 쌓이죠, 플랍에. 예. 플랍에 팟이 13BB가 쌓이면, 그러면 우리의 스택은 얼마나 되죠? 40, 44 정도가 돼요. 44BB. 왜냐면 6BB를 썼기 때문에. 네, 버튼이 6BB로 오픈했으니까. 그래서 44BB에 서로 44BB를 갖고 클럽에 가서 12BB 정도가 쌓여있는 카스 게임을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SPR 기준으로는 약 3에서 4 정도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팟이 내 스택에 비해서 약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플랍에 사실 10에 한 번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절반 스택을 또는 3BB, 4BB 정도로 33%를 시드가 한다고 가정을 해봐도 결국에는 20BB 정도가 팟이 천에 쌓이겠죠. 네, 그쵸? 그리고 우리 스택은 40BB 정도가 남겠죠. 42BB 정도. 그러면 턴에는 20BB가 팟에 쌓여있고 우리 스택은 40 몇 BB 정도 남아있는데 42BB 정도 남아있는데 팟은 정확히 거의 두 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1 우리 스택의 절반이 팟인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올인을 하나, 뱃을 하나, 뭐 책을 하나 그게 그거인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결국 리버에 여기서 뭐 절반을 친다 한들 결국 리버에 올인해봐도 60%밖에 안 되는데 이게 사실은 플레이적으로 수익적인 전략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상대가 프라라는 것도 너무너무 수익적으로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아웃치라고 몇 개 이상만 돼도 하프 이상은 다 빼야 되는 레인지로 다 빼야 되잖아요. 네. 결국에 어떠한 엣지, 블록에 대한 그 엣지도, 포지션에 대한 엣지도, 그런 부분에서 전혀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왜냐면 수학적으로 오지가 나오면 오지 안 나오면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인센티브가 없게 돼요. 어차피 피처처 시즌에서 우리가 불리한 싸움을 시작해서 계속 오즈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오즈에 따라 판단하는 게 사실은 엣지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실력이 문제라고 되는 거예요. 오즈라는 건 기계적으로 그냥 대비해서 그때 대비해서라고 하고 앞으로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어떠한 이익이 별로 줄지 보여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같은 상황이 되면 완전 똑같았는데 뭐가 모르겠어요. 나보다 더 내가 누구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게 뭐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액션을 한다고 해서 돈이 된다는 그래서 이거에 거기에 되게 정확하게 계산이 되네요. 남들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거의 너무 보이고요. 그러니까 여하간 뭐 그거는 나중에 주제를 나오면 얘기하고요. 어쨌든 지금은 인센티브가 이 유효 세계가 사이즈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심지어 이렇게 BBB로는 7.5BB로 얘기를 하는데 50BB로는 1.5BB 더 디스턴스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인센티브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미 10BB가 있고 여기서 10BB를 먹으면 이걸 올인해서 10BB를 먹어버리면 내 세색의 25%를 먹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네, 100BB 게임도 똑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레이드를 했을 때 빅블라인드가 여기서 이런 걸 올인을 하는 이유가 자기 세력이 25BB를 지금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유의미하잖아요. 지금 에쿼티 시간을 방해해서 그냥 팟을 끝내버려도 유의미한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21BB가 여기에서의 10BB예요. 50BB니까 딱 절반이나. 100BB, 그렇죠. 여기서 상대가 많은 투오버, 핀스 상대로 많은 투오버들이 있는데 그 투오버들을, 원오버 투오버들을 다 죽이고, 예를 들어 여기서 올인을 했어요. 예. 많은 경우에 컷오프가 이 퀸스 말고도 더 퀸스가 이길 수 있는 걸로도 콜하잖아요. 지금. 예. 왜냐면 얘네도 지금 보면은
얘네가 이길 수 있는 핸드들이 지금 옵수슨 수딥보다 더 많다고 했어요, 종류가. 사실상 이거랑 합치면 얘네보다 훨씬 많아요. 얘네 12개인데 지금 12개 하나 다 커버하고 있고, 심지어 여기서는 약 두세 콤보 정도를 먹고 있죠. 예, 그러니까 잭슨은 사실 콜 할 만한 거예요. 이기고 있는 게 더 많으니까, 지금 상황에도. 예, 텐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텐스가 콜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사이즈와 유효 스택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변화를 하는데 그것은 에쿼티 실현을 방해하고 지금 여기서 팟을 스틸하는 게 내 스택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수익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기준은 SPR이 4 이하로 떨어지는 거. 그거 기준으로. 예, 왜 3, 4, 4, 3 이하가 왜 중요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플랍의 C벳 한 번만 해도 턴리버가 철저하게 오즈 중심으로 플레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강제되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돈을 못 버는 상황이 되니까 그 상황이 되면 이해되세요? 아, 네, 턴리버에 오즈 중심으로 플레이하는 건 서로가 돈을 못 벌어요. 왜? 오즈 계산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자기 카드 그 두 장 뒤집어 보고, 보드 보고, 아웃츠 보고, 그렇게 계산하면 끝인 게임이라, 그때부터는 누구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홀카드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아무도 특별한 다른 액션을 하지 않고, 그러면 서로가 그 상황이 됐을 때 똑같은 돈을 잃고 똑같은 돈을 벌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오즈 플레이인데, 그러니까 누구나 그건 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는 서로에 간의 엣지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빈도를 조절하면서 상대가 그 빈도에 맞게 어떻게 방어해야 되고, 어떻게 방어하면 안 되고, 이거를 서로가 실수를 한 번 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 상대가 실수하기 쉬운 스팟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오즈 플레이는 실수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오즈 플레이조차 실수하니까 이제 별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상황 또 가보면은 에어라인으로 그냥 올인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오즈 플레이는 그 더 이상 뭐 엣지라고 부를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저희는. 예, 그냥 그게 정답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걸 누구나 다 아니까 그리고 심지어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간편한 방법이니까 누구나 할 것이고 턴리버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SPR이 3, 4다. 플랍에 10에 한 번만 하면은 턴리버에는 그냥 오즈 플레이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게임 끝난 거다. 그러면 우리 핸드가 뭐든 간에 그 인디프런트한 상황에 간 거고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푸시랑 우리의 실력이 동등해지는 스팟으로 우리가 스스로 간 거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모든 걸 올인하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최대한 상대가 실수 많이 하는 그 노드에서 싸워야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노드로 가면 안 된다는 게 요지예요. 그쵸. 예. 이게 솔버 안에서의 얘기이기도 해요. 솔버도 스스로들을 그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SPR이 3, 4가 되면은 어느 상황이든 SPR 3, 4가 되면 올인
레인지가 생기고 그것이 굉장히 넓어지고 예, 최대한 그 SPR 3사 플레이를 안 하려고 하는 듯한 플레이가 많이 보여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50BB랑 100BB를 기준으로 제가 비교해 드린 거고, 예, 이랬을 때 이제 올인을 하면은 버튼조차도 더 넓은 레인지로 방어를 하죠. 8899까지도 에이스 퀸까지도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음.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어떤 엣지 싸움이 펼쳐진다. 예, ASPR이 그 3사가 되기 전에 그 엣지를 펼치려고 한다. 이런 게 인센티브고요. 예, 음. 그리고 유효스택, 예, 이런 얘기를 설명했고, 이제 스틸, 아까 말했던 파스틸과 이 오즈, 네, 요 얘기를 했어요. 그, 오즈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즈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거를 못하는 것도 누구나 못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상황은 아니다. 저희가 지금 고려할 만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 빅블라인드에서 컷오프가 오픈하고 버튼이 콜했어요. 네. 그리고 스몰 블라인드가 풀 됐고,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같은 상황에서 그냥 컷오프가 오픈하고 버튼이 폴드해서 스몰도 폴드하고 빅블라인드까지 온 상황이에요. 네. 어디 갔지? 어, 됐다. 네. 자, 그랬을 때 액션을 보면은 레인지가 좀 많이 바뀌었죠? 0.7% 정도 바뀌었는데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구성 자체는. 좀 넓게 흩뿌려지는 그 레인지가 어떻게 됐죠? 굉장히 응축됐죠. 그러니까 오즈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즈가 나오니까 오즈가 나오는 거는 그냥 호라는 거예요. 예, 오즈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리고 반대로 아까 말했듯이 얘네가 코라는 레인지에서 겹칠 것 같은 건 애초에 다 폴드하죠. 예, 이런 거. 예. 여기서 많은 핸드들 브로드웨이를 오픈하고 많은 브로드웨이로 콜하니까 반대로 여기서 브로드웨이들을 실제로 덜 콜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여기서 많은 브로드웨이들이 오픈했고 많은 브로드웨이를 콜했는데 여기서 또 브로드웨이를 콜하면 얘네 둘한테 지는 거밖에 어쩌면 아웃츠가 아예 없어지는 핸드들일 수도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처럼 오즈를 생각하면은 너무 쉬워요. 그냥 이거 너무 쉽죠. 이 핸드 지금 이 레인지 모양을 보세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냥 이거 폴드하면 돼요. 그냥 이게 누구나 하잖아요. 이런 거. 그냥 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콜이, 플랫 콜이 되게 복잡하게 생긴 거예요. 얘네가 최대한 어렵게 대응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근데 여기다가 대고 뭐, 이거 콜하고 이거는 다 레이저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게 뭐 본질적으로 맞겠어요? 안 맞지. 근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다른 주제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응이 굉장히 민감하다. 오즈 플레이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오즈 플레이를 저평가하는 게 아니라, 오즈로 플레이할 거는 당연히 오즈로 플레이하고, 아웃츠가 없어지는 리버스 임플라이즈 오즈가 생기는 것들은 폴드를 좀 오버폴드 해버리고, 반대로 그 뭐야,
상대들이 전혀 같지 않은 핸드들은 지금 보면은 싱글 레이저 팟이면 퓨어 폴드인데 여기서 이제 콜 레인지가 생기죠. 이런 것들. 네. 네. 오히려 이런 핸드들이 더 콜하는 그런 양상이 보이고요. 음, 네.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거 좀 더 많이 콜이 생긴다. 음, 낮은 것들이 더 많이 소속되는 거,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다. 네. 또한 그 면에서 이런 극명한 변화, 예, 스윕앤 레인지가 이런 식으로 변한다. 예, 예. 왜냐면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코라는 레인지 중에서 상당수 에이스 퀸이 다른 것들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계산이 너무 쉬워진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 스틸, 예. 이 스틸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예. 그러니까 결국에 너무 그 레인지가 읽기 쉬우니까 음, 콜을 해줘도 좋고 스틸이 돼도 좋고, 예. 오즈가 나오는 거 오즈 플레이하고 리버스 오즈가 나오는 거 오버폴드 해버리고, 그리고 이런 이제 중요한 개념 EV 노즈 블러드, EV 노즈 블러드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이게 뭐냐? 음, 인센티브라는 게 좀 복잡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EV 노즈 블러드는 무슨 말이냐? 노즈 블러드라는 게 코피 터지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코 스치면 그 턱 나가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따릉이 레벨의 EV가 있고 F1 레벨의 EV가 있다고 쳐요. 우리의 인센티브는 따릉이로도 돈을 벌 수 있고 F1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면 뭘로 벌어야 될까에 대한 주제가 EV 노즈 블러드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상대를 따릉이를 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상대가 따릉이 타고 그리고 우리가 교통사고 내면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따릉이끼리 부딪혔을 때 어떻게 사람이 죽어요? 예, 시속 한 300km로 부딪혀야 죽지. 어떻게 그 시속 한 10km로 부딪혔는데 그게 어떻게 죽냐는 거예요. 아무리 세게 박아도 안 죽어요. 이 따릉이 가지고는. 근데 상대를 F1으로 강제로 태우게 하는 거예요. F1 경기장에 강제로 F1을 타게 하고 그 F1에다가 저거 교통사고 내는 거예요. 상대가 그 컨트롤, 핸들 컨트롤 잘못해가지고 싹 날아가게끔. 예, 그렇게 하면 상대는 죽겠죠. 우리는 상대를 죽여야 되는데 상대를 따릉이 태워놓고 죽이면 아무리 죽이려 해도 안 죽여지는데 F1 태워놓고 상대 조금만 삐끗하게 하면 바로 죽어버리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EV 노즈블러드의 개념이에요. 상대를 죽여야 되면 죽을 수 있는 차를 타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 노드 블러드 노즈로 가야 돼요. 예. 노즈 블러드 노드로 상대를 보내버려서 EV를 극대화시켜야 돼요. 뭔 말이냐? 여기 보면은 레이저를 했을 때 빅블라인드가 음, 레이즈를 하고 컷오프가 이걸로 이제 콜을 그러니까 다른 예시를 해볼게요. 예. 버튼이 예를 들면 텐스로 콜하거나 레이즈하거나 똑같죠? 예. 그럼 여기서 이 빅블라인드가 원래는 피징을 엄청 자주 한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면 음, 얘가 지금 레이즈를 10% 해야 되는데 이런 핸드들 이런 핸드들 심지어는 이런 핸드들 레이즈를 하면은 0.05 BB 정도 읽는
그 정도 핸드들도 조금 과하게 스퀴징하는 경향이 있다 쳐요. 예. 그랬을 때 컷오프는 컷오프는 원래라면 빅블라인드가 그러니까 버튼이 레이즈하면 컷오프는 여기서 오버콜한다고 쳐요. 누군가의 쓰리벳에는 오버콜하는 컷오프. 그게 이제 상황이에요. 콜을 26% 해야 되는데 한 35% 하고 있다 치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전혀 그 레이즈 안 하고 그냥 다 콜하고 이런 것도 콜하고 이런 것도 콜하고 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콜했을 때 0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0인데 이런 것도 0이고 실수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 끽해봐야 뭐 퀸라인 콜에서 0.18bp 잃어버리는 거. 요 정도를 실수를 하고 있다 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EB가 0인데 지금 뭐 콜해봐야 에이스 6 같은 거 콜해봐야 0.04 나가는데 근데 여기서 버튼으로서 저희는 버튼이에요. 그럼 이런 컷오프를 최대한 돈 뽑아 먹고 싶으면은 이 빅블라인드 매니악 새끼가 스퀴징을 해준다면 얘가 스퀴징을 해준다면 그리고 컷오프가 실제로 그 스퀴징에 아까 같은 핸드들을 콜한다면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버튼으로서 원래 정상적으로 3벳 하고 그런 버튼이 이제 그 3벳을 콜드 4벳은 안 해요. 예, 그냥 스퀴징을 많이 하는 새끼지 누군가 3벳을 쳤을 때는 그냥 얌전하게 폴드해요. 그리고 얘는 콜이에요. 예. 지금 노즈블리드를 얘기하고 있어요. 노즈블러드를 얘기하고 있고 이 노즈블러드 EB가 뭐냐? EB 노즈블러드가 뭐냐? 예,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예. 우리가 버튼으로서 정상적으로 콜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레이즈 3벳을 했다면 상대는 똑같이 실수하는데 이 스팟에서는 킹8이 실수가 아니게 되고 다른 한 스팟에서는 0.7만큼 실수하게 돼요. 예.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예. 0.56만큼 실수하게 해요. 여기서는 퓨어 콜하는 새끼가 이 스퀴징에도 똑같이 콜한다고 쳐요. 예. 이런 거. 예. 보이죠? 0.96. 예. 아까 봤던 그 인디프런트한 핸드들이 다 마이너스 1.54. 예. 완전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F1을 태우라는 게 이런 거예요. 상대가 운전을 존나 못하는데, 예. 예, 빅블라인드에 그니까 스몰이나 빅이 많은 경우에 오버 스퀴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컷오프는 많은 경우에 오버콜을 한다면 우리는 사실 이런 모든 핸드들 지금 0.03 정도 잃죠. 이거 콜하면 이런 거 콜해도 사실 의미가 없죠. 크게 문제되지 않죠. 0.2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콜하는 거예요. 그냥 플랫 하는 거예요. 0.033 정도 잃어버리자는 거예요.
네네. 네, 그렇죠. 네. 근데 퓨처 익스플로잇의 개념에서 좀 더 심화된 걸로 가장 이 새끼가 많이 실수할, 크게 실수할 판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네. 네, 네, 노즈블러드 EV를 만들자는 거예요. 네. 얘를 끊임없이, 네. 네네, 맞아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레이즈랑 콜이랑 비교했을 때 우윳빛깔로 뜨는 크림색으로 뜨는 거? 싹 다 콜해야겠죠. 심지어 이 에이스 킹이나 뭐 예를 들면 지금 보면은 킹스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콜이랑 레이즈랑 1BB 차이 난단 말이야. 굉장히 커요, 이거는. 그쵸?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얘가 이런 걸로 콜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럼 우리는 0.5를 더 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콜을 해버리는데 그때 저희가 여기서 레이즈를 하면 그러면 상대가 잃어버리는 돈이 얼마냐는 거예요, 지금. 예. 이렇게 올인했을 때 빅블라인드야 당연히 죽을 거고 오버블러프 했으니까. 근데 컷오프는 여기서 지금 폴드하는 레인지가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여기서 킹잭도 있고 에이스잭도 있고 퀸잭도 있고 킹라인도 있고 뭐 이런 거 싶어 다 콜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다 폴드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상대는 심지어 넓은 레인지라 여기에 대해서 콜해줄 수 있는 것도 많고 반대로 오버폴드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여러모로 모든 핸드들이 타격을 입은 거예요. 이비적으로. 예, 저희가 올인했을 때 또는 레이즈 했을 때 예, 이비적으로 안 맞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솔버를 돌리면 실제로 이런 플레이로 바뀌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것처럼. 그 레인지 구성이 완전 바뀌잖아요. 아까랑 다르게. 싱글 레이지 팟 기준으로 빅블라인드 3뷰 타는 거랑 이 그 한 명 콜드콜 플랫이 있는 상태에서 빅블라인드가 3뷰 타는 거랑 레인지 구성이 모양이 다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노드락을 걸면 똑같이 이 저희 그 버튼에서 무엇을 콜하고 무엇을 레이즈하고 이런 게 이런 식으로 너무 극명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노드락을 안 건 상태로는 이렇지만 노드락을 걸면 이런 것들이 다 콜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버튼 그러니까 빅블라인드의 스퀴징 레인지를 균형보다 더 넓게 조정하고 컷오프의 콜 레인지를 더 넓게 조정하면 그러면 이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면은 솔버는 이거보다 훨씬 구조를 바꿔서 전략을 취한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상대들도 나도 다 똑같이 솔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나온 레인지고요. 네, 그 솔버조차도 지금 한 명 콜한 순간 완전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컷오프하고 그러니까 빅블라인드가 지금 3벳 하는 게 지금 솔브 안에서도 완벽한 상대들끼리 싸워도 이렇게 많이 바뀌잖아요, 지금. 한 명 콜했냐 안 했냐 차이로. 똑같은 포지션인데. 네. 그러니까 실제 현실에 이 솔버보다 덜 완벽한 사람들이랑 칠 때는 훨씬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외웠던 트레솔드들은 이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노즈블러드라는 개념이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에요. 노즈블러드를 얼마나 잘 일으키느냐가 실력이에요. 음. 그냥 자연스럽게 노즈블러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플레이하면은 배드 레귤러 또는 PC고요. 그러니까 그냥 다 엮여서 내가 팟을 먹었으면 좋겠어. 이런 개념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집을 꽉 맞아 있는데 상대들이 뻥뻥 쳐줬으면 좋겠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만 하면서 이제 돈 벌 생각만 하는 거죠. 그게 실제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요. 음. 그러니까 노즈블러드라는 건 이런 식으로 상대가 어떻게 하면 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할까? 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실수할까? 어떻게 하면 가장 큰 실수를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나눠지면 이제 상대가 실수를 하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크기가 조금 작은 실수를 유도했다. 그러면은 노즈블러드 레벨이 낮은 거예요. 예. 엄청 치명적인 실수를 계속 유도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연구를 해야 돼서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들 전부 다 이걸 위해서 외우는 거다. 공부하는 것도. 그래서 스탠다드는 30BB부터 200BB까지 사실 그 전에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그 11BB로 3벳 하는 거, 12BB로 3벳 하는 거, 13BB로 3벳 하는 거, 그 1BB씩 갈 때마다 엄청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30BB 올인부터 200BB 올인까지 다 알아야 되고요, 사실. 예. 그런 부분에서 실제 인게임에선 이 새끼를 최대한 치명적이게 실수를 일으키게 하려면 나는 50BB 기준 올인 레인지로 올인을 해야겠다. 왜냐면 상대가 대응하는 게 마치 40BB처럼 대응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50BB로 레인지를 잡아야겠다. 상대가 14BB 3벳에 대한 콜 레인지가 가장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다. 이비적으로 많이 실수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14BB 오픈, 14BB 3벳이 저희의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그 게임에서. 예. 그러려면, 교수님 말처럼 총알이 많아야겠죠? 네. 무기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다양하고. 예. 그래서 이거 다 해야 되냐? 진짜 해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수능 공부하듯이 저 취업 공부한 것보다 더 빡세면 빡세지 덜 하진 않고요. 그런 점에서 최대한 빨리 외워야 돼요. 하나하나. 빨리. 네, 그래서 4분면과 그랜드라인 위주로 외워야 되고요. 트레숄드 휴리스틱을 얘기했죠. 뭐, 큼지막한 건 안 외워도 되고, 그 경계선에 있는 거를 위주로 어떻게 경계선이 변화하는지 그것만 외워야 된다고. 그게 가장 임팩트 있는 그 영역이고, 그걸로 상대 익스플로이트 할 때 그 트레숄드 위에 칸, 세 칸 정도를 더 높인다, 두 칸을 높인다, 한 칸을 높인다, 이렇게 익스플로이트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혀 다른 상황의 트레숄드를 갖고 와서 그걸로 익스플로이트 한다. 이런 식으로. 예. 예를 들면, 뭐, 상대가
레이즈를 하는데 컷오프에서 저희의 포맷이 생각보다 넓거든요. 네. 균형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지금 3벳 버튼이 3벳에 이만큼 해요. 네. 3벳을 하면은 이 왼쪽 칸처럼 컷오프면 저희가 킹 10 수디스로도 4벳을 해야 되고요. 에이스 8 수디스로도 상당수를 4벳을 해야 되고요. 에이스 4 수디스로도 4벳을 해야 되고요. 7 파켓으로도 4벳을 해야 돼요. 네. 킹 9으로도 4벳을 해야 되고요. 잭 10, 퀸 10으로도, 네. 10, 9으로도, 네. 다 4벳을 해야 되는데, 실제 유저들은 이걸 과연 알까요? 네. 거의 모르겠죠. 네. 거의 몰라요. 네. 거의 100방, 200방도 몰라요. 퀸 10, 이런 거 뭐, 4벳 해야 되는, 몰라요. 한 번도 안 해봤을걸요, 이런 거. 네. 심지어 이런 것도. 킹제 그냥 콜만 하지 어떻게 4벳을 해요? 이만큼 4벳을 과연 누가 해요? 이게 실력이고요. 어쨌든 과연 그렇다면 이걸로 4벳을 그러니까 콜 하는 게 수익적일까? 4벳 하는 게 수익적일까? 그러니까 여기서 4벳을 하면 그러니까 그래 어쨌든 지금 얘기를 진전해 보면 4벳을 해버리면 예, 지금 오른쪽이 컷오프 4벳이고 왼쪽이 지금 그 4벳에 대한 버튼의 대형인데 아까 좀 넓게 생각보다 우리 기준보다 넓죠? 그럼 4벳은 4벳에 대해서 콜도 그만큼 넓게 해줘야겠죠? 에이스 퀸 옵수드 이런 거 그냥 거의 퓨어 콜이고요. 잭 10 퓨어 콜, 퀸 10 퓨어 콜. 그냥 10 있으면 거의 다 퓨어 콜이고 심지어 퀸 10도 이거 콜 하나, 폴드 하나 이거 다 인디프런트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콜 해봤자 돈 안 잃는다는 거예요. 예, 커넥수드 이런 거 다 퓨어 콜이고요. 5파켓, 6파켓, 7파켓 이런 거 그 블러프 했다가 그러니까 3벳으로 했는데 4벳 나왔을 때 이 3벳 친 파켓들 그냥 모조리 콜해야 돼요. 근데 이거 하냐 하는 게 제 주제예요,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그거예요. 이 과연 콜하냐는 거예요, 이걸. 예. 절대 안 해요, 이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콜을 안 해본 사람도 많을 거예요. 어떻게 콜해요? 9파켓도 콜 안 해요, 이거. 폴드예요, 폴드. 이거 다. 에? 뭐, 이게 킹욕 이런 거 어떻게 콜해요? 네. 사람들은 콜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에이스 퀸 없어. 이거 콜 안 하죠, 당연히. 안 한다는 말이에요. 과연 그러면은, 전에 제가 말해드렸죠? 이 솔버를 통해서 이거 레인지를 조정을 해보면 얼마나 빠지는지 생각보다 심각하게 빠지잖아요? 네. 아마 한 10%는 오버폴드 할걸요, 여기서? 이거 콤보 다 제거하면 10%는 빠질 거예요. 근데 옵순 이거 다 빠지지. 이거 그 수딘류들 여러 개 다 빠지지. 티켓들 상당수 다 빠지지. 10%는 넘게 빠져요, 이거. 장담할 수 있어요. 이 낮은 요 라인을 싹 다 제거하면은 이게 한 8%, 9% 나올 건데. 그러면은 요지는 버튼이 42%를 콜해야 되는데, 그 3벳 한 거에 40%를 콜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30%만 콜한다. 그리고 올인을 20%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냥 콜 안 하고, 뭐, 올인하거나 킹스도 그렇고, 뭐, 그럴 수 있죠. 에어라인도 요새 올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퓨어로 콜해야 되는 핸드인데도.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콜은 거의 없고, 올인 아닌 폴드가 되죠. 그러면 저희 컷오프는 이제 패턴이 예상이 되죠. 이거 콜해야 돼요. 3벳에 대해서 콜해야 돼요. 4벳 해야 돼요. 예. 심지어 에이스 3도 4벳 하는 게 좋을까요? 폴드하거나 콜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포맷 해야 돼요. 퓨어 포맷이에요, 이건. 네네네. 예, 예. 그러니까 버튼이 지금 오버폴드 하잖아요. 버튼이 이런 걸로 콜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균형보다 훨씬 더 넓게 포맷해야 돼요? 아니면은 훨씬 더 타이트하게 포맷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 그냥 색깔 끄어져 있는 건 포맷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지금 0.08 밖에 차이 안 나면은 이건 수익이 어디가 더 높을까요? 예. 예. 그러니까 요 정도 색깔 핸드들은 거의 다 그냥 포맷으로 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요 색깔까지는 그냥 포맷 하자는 거예요. 0.08 차이인데 상대가 실수하는 게 1BB, 2BB 정도 해 주는데 우리가 왜 0.08을 왜 신경 써야 되냐는 거예요. 이거 잃어봤자 이게 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훨씬 더 많이 상대가 실수해 주는데 왜 우리가 이 0.08 가지고 지랄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이거 퓨어 버그인데. 그렇죠. 이거 퓨어 레이즈 해도 퓨어 포맷 해도 이런 거 다 퓨어 포맷 해도 버튼이 아무리 눈치채도 이걸 콜하겠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채도 거기에 대한 대응이 끽해봐야 이거 콜하는 거? 이거 원래 콜해야 되는데 그냥 콜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절대 콜 안 해요. 그 지경 가가지고도. 이 새끼 계속 포맷하네? 씨발, 뭐야, 이거. 뭔데 자꾸 포맷해? 존나 나 넓게 콜해야겠다. 안 되겠다. H10까지 콜해야겠어. 그러니까 씨발 이거는 그냥 스탠다드로 하는 거예요, 얘는. 걔는 우리를 익스플로이트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냥 스탠다드 바깥으로 벗어도 못 나고 균형 감각이 없으니까. 예, 코어 근육이 없으니까. 예. 그쵸. 상대방이 아무리 넓게 해봤자 스탠다드보다 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넓게 해도 이건 콜 안 할 거잖아요. 예, 끼케봐야 10까지 콜하고 여기 폴드하고 뭐 이런 거겠죠. 6파켓 콜하겠어요? 아무리 저희가 넓게 콜한다, 넓게 포맷한다 해도. 예, 못해요. 예. 그니까 문제가 없다. 예, 퀸텐 이런 거 조금만 있어도 그냥 다 콜하거나 오히려 5벳 블러프 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못 할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블러프 잼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예, 이런 거. 이런 거 찾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핸드들에서부터 그 5벳 블러프 잼을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트레숄드를 외워놓으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루즈하게 포벳하는 새끼한테 우리도 리블러프를 해야 되는데 그 리블러프 콤보는 뭘까? 그러면 SPR 기준으로 동일한 스팟을 갖고 와야겠다. 예. 그게 거의 40BB 지금 쌓였으니까 20BB, 50BB 레인지로 가서 좀 넓은 레인지 갖고 오는 거예요. 실제로 솔버 돌려보면 대부분 이런 것처럼 비슷해지거든요. 다른 레인지랑.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노즈블러드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의 무기는 다른 영역의 스탠다드를 갖고 여기서 응용하고 이런 식이어야 돼요. 예. 그리고 정확하게는 이제 솔버 돌려서 노드라 걸어서 실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해봤을 땐 다른 영역의 스탠다드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워낙 많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 이 화면에서 시발 컷오프가 자꾸 뭐야 믹스 해야 될 거 퓨어로 하고 안 해야 될 걸로 포맷한다. 이 새끼 어떻게 처벌하냐라고 계산 때려서 솔버 돌려봤을 때 솔버가 내주는 솔루션이 다른 BB에서 갖고 오는 것처럼 보이는 예, 다른 게임에서 솔루션이었 스탠다드였던 것들을 익스플로it 버전으로 갖고 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계속 돌려보면. 예. 그래서 조금 휴리스틱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노드락을 어 노드락